자, 1장 문서정보 독해법인데 우선 의사소통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말, 글, 제스처 이와 같은 것들로 의사소통을 하죠.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 자, 말을 하다 이것은 나의 의사를 전달한 겁니다. 글을 쓰다 역시 전달했죠. 제스처를 보이다 역시 나의 의사를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 이해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 말 알아들었니 하는 게 바로 이해의 뜻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설득을 하게 됩니다. 자, 설득을 한자로 표시했습니다. 득자는 얻을 득자를 씁니다. 내가 말한 대로 좀 따라봐라. 그러면 네가 얻는 떡이 있다. 이렇게 떡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궁극적 목적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자, 의사소통의 목적, 궁극적으로 상대방 엉덩이 들고 일어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 진술에 이와 같은 설명이 들어갑니다. 의사소통은 전달만의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지 진술에서 정오를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문서 이해 프로세스인데 먼저 문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문서는 어떤 양식을 갖춘 형태의 글만 뜻하는 게 아니라 글자로 표시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쪽지도 문서의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 가지고 선택지 진술을 구성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서 이해 프로세서 여러분들이 문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문서 작성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했죠. 그래서 목적에 대한 이해가 항상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은 문서를 통해서 내가 확인한 나의 행동 방향은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짚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 프로세스를 암기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암기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목적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의 행동 방향을 짚는 겁니다. 의사소통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와 같은 개념에 따라서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지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지문은 아무나 쓴 글이 아니죠. 전문가들이 쓴 글입니다. 전문가들이 쓴 글 가운데서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글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전문가들은 글을 아무렇게나 쓸까 아니면 무엇인가 그들이 좋아하는 틀에 맞춰서 작성할까? 그들은 아무렇게나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틀을 사용하죠. 그 틀 대표 선수가 연역법, 기납법, 서론본론, 결론, 두괄식, 미괄식 이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들이 글 작성할 때 사용하는 틀, 그것을 익히자는 겁니다. 그러면 독해력은 자동 완성되죠. 자, 우측에 물꼬를 트자 이렇게 내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소통이 필기시험 당락을 결정한다.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좋은 느낌을 만들면 다른 영역 역시 좋은 기분으로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우리가 지문에서 만나는 그 내용은 상대방이 쓴 글이죠. 그러면 그 상대방의 글을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건보와 이수그룹 자소서를 보면 건보, 윗사람, 다른 사람이죠. 의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던 노력을 보여달라 그러죠. 이수그룹, 상대방 의사 같은 얘기죠.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파악했던 경험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뭅니다. 되게 어긋나죠. 회사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데 잘못 알아들어서 어긋나는 경우가 허다하죠. 자, 이수그룹은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파악한 경험을 묻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틀을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은 문서가 있으면 임의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들이 어떤 틀을 사용해서 글을 작성했는지 파악하고 그 틀에 따라서 해석해 본 경험이 있니 하고 묻는 겁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지문, 이것은 상대방 의사죠. 이 상대방 의사를 대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읽다 관점인데 신문의 행간을 읽다처럼 해석하는 거죠. 그 해석의 방법에는 정도과 속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한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시간이 없죠. 그래서 나는 보는 관점에서 지문의 키워드,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답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 골라서 해석할 수 있고 지문 중 빨리 읽어야 할 부분 선택 진술, 진위, 정오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글 작성 기본 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2부 구성, 4부 구성, 포스트앱, 꼬리물기 이 네 가지 대표 선수를 말합니다. 자, 2부 구성은 두괄식 또는 미괄식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두괄식은 결론, 이유, 형태의 글을 말합니다. 자, 두괄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습니다. 4부 구성, 포스트앱, 꼬리물기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죠. 그러면 이 학생이 하는 말처럼 좋은 반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4부 구성과 포스트앱 그 특징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 또는 글 작성 때 이 4부 구성과 포스트앱을 동원하면 최소한 논리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받지 않습니다. 자, 4부 구성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포스트앱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포스트앱은 why, what, how, if 형태로 구성된 글 작성 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why와 what이 서론 역할을 하고 how가 본론 역할을 하고 if가 결론 역할을 하는데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아주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4부 구성인데 4부 구성 작성 틀 보면 맞다 그렇다 하고 이슈나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는 상대방 의견을 인정하는 거죠. 맞다 그렇다 하고 이슈 또는 문제 제기 또는 상대방 의견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 의견을 드러내는 거죠. 이때 그러나 또는 하지만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내 의견. 자, 의견은 생각, 주장 같은 뜻이죠. 왜냐면 때문이야 하고 내 의견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펼치게 되죠. 이것이 두괄식이죠. 마지막에 그러므로 따라서 하고 나의 의견을 한 번 더 되짚으면서 정리 강조하는 형태로 작성하는 틀을 말합니다.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절대로 간편하지 않은 간편결제 서비스, 요즘 뜬다는 간편결제 서비스, 이것을 맞다 그렇다로 읽으면 맞다 요즘 간편결제 서비스 뜬다입니다. 그러나 내 의견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불편함도 존재한다. 이게 바로 내가 펼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때문이야 하고 내 의견에 대해서 이제 뒷받침하는 내용을 펼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따라서 하고 내 의견을 한 번 더 정리 강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 최근 기사입니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다. 이게 맞다 그렇다죠. 이렇게 이슈 또는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이 표현으로 나의 의견을 드러내는 거죠. 모든 유튜브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야. 자,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것을 한자로 옮겼습니다.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유라고 하는 단어 만나면 꼭 동그라미를 쳐야 합니다. 자, 건보 합격자가 들려주고 있죠. 특강 때 이 사부 구성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것을 수십 번 되풀이하면서 학생들 입에서 술술 나오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수십 번 반복해서 암기해서 입에서 술술 나오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사부 구성 그 중에서 그러나 하지만 사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배틀 주택 공급 가행은 아니다. 4명 의견 일치했답니다. 부동산이 최고의 재테크 전략이라던 말이 통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게 맞다 그렇다죠. 그러나 이제 내 의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렇게 진술되어 있죠. 그러면 이 표현 가지고 특징을 잡아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일까요? 떨어졌다는 얘기일까요? 차갑게 식다는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부동산이 최고의 재테크 전략이라던 말이 통하던 시절 이때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또 한번 상황이 달라졌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다른 상황이니까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상 초유의 지금리 시대가 오면서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올해 들어 부동산에 다시 몰리고 있다. 돈이 특정 시장에 몰리고 있다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너도 나도 낮은 금리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전세 매물도 말라가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 4명을 불러서 물었더니 의견 일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 4명이 제시하고 있는 행동 방향은 무엇일까요? 집을 사라는 얘기죠. 집 사라. 왜냐하면 사상 초유의 저금리, 그래서 돈을 빌리더라도 나가는 이자는 적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에 돈이 몰리고 있으니까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겠죠. 전세 가고자 하나 전세 매물은 없답니다. 그럼 이참에 차라리 집을 사라. 그러면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또는 하지만 가지고 글 전체 내용을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조 표시 독해법. 강조 표시는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내용을 이것 중심으로 쓸 거야. 즉 어딘가에 표시해 놓은 이 강조 표시 내용으로 전개할 거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2번째, 내가 표시한 이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잘 봐. 그래서 이와 같은 강조 표시가 있으면 이것 가지고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바로 답을 정하는 거죠. 자, 내가 속독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 글을 빨리 읽으려고 하는 게 속독이 아니라 글의 핵심을 짚는 거다. 이렇게 잔소리하죠. 우리가 방금 익혔던 것을 그대로 써먹어 보겠습니다. 수직 결하의 듯 강조 표시가 되어 있죠. 체크해 두고 익혔던 사부 구성에 해당되는 표현들이 눈에 보이죠. 그러면 이것들을 빨리 동그라미 쳐놓고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자, 하지만 앞에 매년 초 한 차례 있었다. 이게 맞다 그렇다죠.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야 하고 산업 현장의 얘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꼬리에 역시 글로벌 소싱이라는 표현에 강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글로벌 소싱 시대야.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 생명을 다했어. 그러면 이 글쓴이는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수직의 반대, 수평이죠. 그래서 수평 계열화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방향을 읽어냈듯이 이 글을 통해서도 우리는 글쓴이가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것을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속독법 두 번째. 이 글을 찾아보면 아주 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긴 글을 읽을 시간이 없죠. 그래서 꼬리로 가는 겁니다. 꼬리로 갔더니 하지만 잡혔죠. 자,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강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이항대립인데 이항대립은 서로 대립하는 요소를 짝 세워놨다는 얘기입니다. 대표 선수들이 장점, 단점, 긍정, 부정, 강점, 약점, 순기능, 역기능, 핵심, 비핵심 이와 같은 것들이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공포 강조 표시되어 있죠. 힐러리 희망 강조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포와 희망 이 두 개의 단어는 서로 대립적이죠. 자, 이와 같은 글을 읽은 독자는 이 단어로 각각의 이미지를 저장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전문가들은 가급적이면 이항대립 구조로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서 작성, 학습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항대립이라고 하는 개념을 문제풀이에 동원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정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사부구성과 이항대립 예문인데 사부구성 자체가 이항대립 요소를 가지고 있죠.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하고 서로 반대로 가는 거죠. 자, 제목 콜레스테롤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게 역기능을 뜻하죠. 하지만 이제 반대로 갑니다. 꼭 필요하다. 이게 순기능을 뜻하죠. 이렇게 이항대립 구조로 글을 작성하면 독자들 이해는 더 쉬워지는 거죠. 자, 하지만 써있고 마지막에 그러나 한 번 더 써있습니다. 그리고 꼬리 보면 행동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이항대립 개념을 문제풀이에 응용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적절한 것을 물었다면 선택지 구성에서 적절한 것은 한 개고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아야 하죠. 이항대립 구조로 선택지 진술을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항대립은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료해석 여하튼 각 영역에 두루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항대립으로 선택지 진술을 볼 줄 알면 정말 지문 이거 읽지 않고 60문제 가운데 15개는 선택지 진술의 특징만으로 답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연습입니다. 자, 직관, 프레임으로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감이 옵니다. 감이 오면 바로 답으로 정하자는 얘기죠. 자, 메산비에 들어있는 수능 문제입니다. 지문을 잘랐습니다. 아예 보지 않았습니다. 자, 선택지 진술의 특징을 잡아야 하는데 나의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진술에서 어떤 성질, 특징, 기준, 그리고 성격 이와 같은 것으로 차이점을 찾아내는 거죠. 자, 1번 방출된다, 2번 수명이 길다, 3번 색이 결정된다, 4번 색이 정해진다, 5번 빛을 만든다. 그러면 1번, 2번은 지문과 대조해야 된다는 얘기고 3, 4, 5는 정확하게 이항대립 구조입니다. 색이 결정된다, 색이 정해진다. 이것은 수동태죠. 스스로 빛을 만든다. 이것은 능동태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답을 정할 수 있는 거죠. 한 놈 툭 튀어나왔습니다. 5번이죠. 그래서 선택지 진술을 내가 읽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진술상의 특징을 내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나의 주관, 나의 생각이 여기에 개입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항대립으로 볼 줄 알면 정말
문제 두 번 풀고 시간이 남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포스텝인데 회사 업무는 거의 포스텝 중심입니다. 내부 근무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서비스 기획은 왜 해야 하는지 why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 what이죠. 어떻게 할지 how죠.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맞습니다. 박혁종이라는 분이 문서 작성의 기술이란 책에서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분이 각 회사 실무자에게 설문을 했답니다. 너희 회사 사장 좋아하는 문서 구성 방식이 뭐니? 하고 물었더니 공통적으로 why, what, how를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회사 업무는 포스텝 중심이라는 거죠. 자, LG 하우시스 인사 담당자가 자기소개에서 이렇게 써달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을 왜, 어떻게 준비했는지 언급해달라. 자, 서영건 이분은 어떤 업무를 할지, 왜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달라 그러죠. 그래서 자소서 크게 욕심내지 말고 why, what, how 이 세 개만 제대로 구성하면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합격자가 들려지고 있죠. 포스텝만 알면 한 방에 풀리는 문제들이 많았다. 앞에서 하는 얘기 같은 얘기죠. 그래서 포스텝을 제대로 이해하면 면접에서 아주 좋은 특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은 전부 다 포스텝 관점입니다. 자, 포스텝 역시 암기할 게 있습니다. 자, Y는 문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목적, 이유, 배경 이 단어를 외우고 What은 Solution, Target, Concept 이 세 개 영어 단어 외우고 How는 For example, Action Plan 이 두 개 문장 외워야 합니다. If, Refine, Outcomes 역시 이 두 개 단어 암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잡아 놓으면 문제 해결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문단 성격 구분하기인데 사막새우와 바이오플락 기술이죠. 첫 문단 보니까 why인지 what인지 헷갈리죠. 그러면 꼴이 불가능한 환경이다. 이게 배경이죠.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서 우리가 제시하는 해법이 바이오플락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솔루션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와 같은 바이오플락 기술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이 if 문단입니다. 꼬리에 기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너희가 우리가 만든 바이오플락 이것을 채택하면 이와 같은 것을 건질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바이오플락 기술을 채용하라는 촉구글이죠. 포스텝은 if 문단이 생략된 경우를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포스코가 6,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그러죠.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6,000명을 채용하기로 했을까? 그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죠. 미래 회사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이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꼬리에 6,000명 채용을 통한 기대 효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포스텝으로 글의 핵심을 추리는 연습인데 제목에 블루골드 강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전체 내용을 블루골드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블랙골드, 블루골드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이와 같은 환경, 배경에 처해 있다는 Y죠. 두 번째 문단에서 블랙골드, 블루골드 이항드립 구조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과거 20세기 석유 블랙골드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물에 의한 경제, 환경, 전개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중간에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꼬리 보면 블루골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행동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될 전망이다. 이 얘기는 물사업에 투자할래 말래, 그래서 물사업 투자 촉구를 밝히고 있는 글이죠. 자, 이번에는 실용문입니다. 보도자료죠. 머리에 스마트 생물 정보 서비스, 이게 등장하는데 이것이 와일까 왓일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문단 모바일 기반 응용 서비스 발굴 제공하기 위한, 이 표시 이게 바로 목적을 뜻하죠. 그래서 지금은 모바일 시대야.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자는 얘기로 서로 의기투합해서는 스마트 생물 정보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스마트 생물 정보 서비스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하고 방법에 대한 이해 들려주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되짚었죠. 스마트 생물 정보 서비스, 이것을 활용하면 이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확산, 이용 확대, 이것을 노린다는 얘기죠. 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꼬리물기인데, 꼬리물기는 대개 설명문에 많이 동원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경제 관련된 내용들, 자,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는데, 이렇게 인상하면 가계대출 받은 사람들 이자 부담이 올라가겠죠. 증가합니다. 그러면 소비 감소하게 되죠. 소비 자체가 생산이기 때문에 생산도 감소하죠. 생산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공장에서 퇴출 이와 같은 모양새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감소하게 되죠.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를 못하니까 소비 감소하죠. 또 생산이 감소됩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보여주는 작성 기법 꼬리물기인데, 대개 교과서 이론 전개할 때 이 방식을 씁니다. 왜냐하면 교과서 이론은 어렵죠. 그래서 앞에서 썼던 이 용어를 또는 단어를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문제 풀면서 이해하는 게 더 빠릅니다. 자, 꼬리물기 방식 예문. 지배권이죠. 지배권을 자꾸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배권이 확대되면 전무후무한 권력을 누리게 되고 국가는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꼬리를 물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집과 가정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